7월 28일 최고위원 및 중앙당직자 그다음에 수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강금 옥중투쟁 1581일째 말입니다. 지난 화요일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병이 악화돼서 서천대로부터 강남 성모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오늘이 1581일째 4년 이제 5개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8.15 적극적인 석방이 국민의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국민의 민심은 어떠한 정치 집단에 의해서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사명권자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지만은 정치적 정적에 대한 정치 보복을 이런 식으로 죄 없는 분을 감옥에 인신감금 시키는 경우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좌파들이,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좌파 언론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은요 뇌물을 먹은 분들이에요. 뇌물수 얼마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뇌물을 먹은까지 다 나온 사람들이 보통 수사를 하면 4년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뇌물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독한 정치수사, 강압수사, 강압재판을 위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한 푼의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누구에게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4년 5개월 동안 감옥에 계신다는 것은, 이것은 소위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들의 이념 쿠데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모르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라는 것이 신도 아닌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을 알면서도 그냥 묻고 지나가자.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만은, 내가 악을 행했지만은 그냥 다 듣고 지나가면은 된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사람들이에요. 우리 공화당은 명확하게 지금까지 가치 투쟁을 한 거 아닙니까? 그 가치는 실질적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얘기했던 진실정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오늘 한상수 최고께서 교수님이 주셔서 박정희 대통령 어록을 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복지사의 건설을 위해서 막대한 물질과 자본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진실과 정의라는 정신적 자본입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5년 1월 16일 전두 교시에서 하셨던 말씀인데, 우리가 진실 정의의 투쟁은요, 우리 당의 가치고 고도의 윤리적 기준입니다. 지금 소위 좌파 사회주의자들의 권력 침탈, 권력 찬탈이죠, 그죠? 불법 거짓 탄핵 세력이라고 합니다. 불법 거짓 탄핵을 한 자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침탈한 자들, 전제 정치를 하고 있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부역한 자들, 그들은 이 반동의 시대에 이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반동 세력인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주체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탈 역사 뒤바꾸기, 자유시장 경제 침탈은 우리 체제 자유시장 경제의 반동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반동 세력을 물리치려면요, 그만큼 윤리적 도덕적 잣대가 높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 반동, 반윤리적, 반표준적, 표준적, 반체제적 이 세력들을 몰아내는데 권력을 잡기 위해서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짓 선동으로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한 자들, 또 권력을 잡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찬탈하고 그 권력에 부역한 자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탄핵이 잘못됐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독재 정권이라 얘기하면서도 그 독재 정권과 탄핵의 강을 묶고 건너가고자 하는 자들, 그들이 정권 교체를 하면은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내일 모레 이틀 6개 시장을 다니면 50곳의 시장을 다닌 겁니다. 지금 44곳을 다녔거든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100곳의 시장을 다니겠다고 했는데 이제 딱 반 하는 겁니다. 그 시장 다니면서 느낌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착하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열망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열망이 대단히 강해요. 또 정권 교체를 하면은 새로운 나라가 될 거라고 기대가 엄청나게 큽니다. 정치생활 34년 한 저로서는 제가 바른 소리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이 기타 대선 후보로 나와 있는 보수 후보를 가지고 정권 교체를 하면은 국민의 분노, 국민의 이 우리 대한민국 착한 국민들을 더 아프게 할 것 같다. 그들은 권력에 따라서 사람을 보고 정치를 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제가 지난 7.4 전당대회 때 했잖아요. 새로운 정치의 핵심은 뭐냐? 인물을 따라다니지 마라. 이념과 가치를 따라서 가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화당은 이미 정당혁명, 정치혁명의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이 정치인혁명입니다. 왜? 부정부패하지 하는 정치인, 돈 문제 때문에 질타받는 정치인, 이런 정치인들, 또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이제 정치 안 하서는 좋겠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또 하나의 도덕적인 개념인데, 지금 돌아가는 현세를 보면은 정권 교체를 하고 눈에 너무 보여요. 여야 야합을 통한 이원 집정부제로 가능하고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제가 만나는 그 서민의 국민들은 정말 올바른 정치, 정말 도덕성이 있는 정치, 그렇지만서도 서민의 아픔과 국민의 고통을 함께하는 정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정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정치, 또 상권분립을 지켜주고 대의 정치를 하는 그러한 정치, 민노총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 공화당이 이제 고민을 할 시점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들은, 야, 너그 공화당, 우리 공화당,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너것도 한 몸을 가야 되지 않냐? 저는 눈에 너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정권 교체를 해서 그들과 야합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을 묶고 가자,
탄핵의 강에 들어가면 다 빠져 죽는다. 그 표현은 제가 했는 거 아닙니까? 탄핵의 강에 들어가면 다 빠져 죽는다. 탄핵의 강을 건너려면 다 빠져 죽는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준석이 뭐라고 그래요? 탄핵의 강에 들어가면 다 빠져 죽는다. 그냥 묻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세력들하고 우리가 그냥 정권 교체만을 위해서 한데 같이 간다? 그러면은 한편으로 봐서는 그러면 우리 공화당의 가치가 무너지는데? 그럼 우리 공화당의 존재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5년간의 투쟁을 그것 때문에 투쟁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는 다음 지금 이후의 정국은 정권 교체가 안 돼도 망하고 정권 교체가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돼도 망하는 것 같아요. 권력기간 다 지고 국회 2년 더 남아있는 국회가 정권 뺏기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엄청난 압박을 하면은 야합 개헌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야합 개혁을 하는 순간에 국민의 뜻은 사라집니다. 이제 또 정권 교체를 못한 대로 더 나쁜 놈이 정권을 쥐고 지금 이재명이라는 자가 지금 더 나쁜 놈이 정권을 쥐고 나갈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이제 해야 된다. 지금 우리 공화당의 반대쪽에 있는 보수 자유우파 국민들 중에서 올바로 정신 안 바뀐 사람들이 그냥 판에 깡 묶고 건너가자 하는데 정신 바뀐 사람들도 그렇게 걱정하는 것 같아요. 야,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묶고 가자 하는데 거기에 그냥 같이 가겠나. 그게 저한테 요즘 막 국회의원들 전화 자주 와요. 좀 만나자고. 그냥 만나봐야 뭐 하는 거 들을 소리 뻔한데. 이제 윤석열이 좀 그만 조지면 안 되냐. 그거 아니겠어요. 자, 이참에 우리 공화당도 그냥 같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묶고 가자 하는데 손잡자. 그렇게 생각하는 정당부터는 당대표 자격도 없고 지도부 자격도 없고 우리 공화당이 당원될 자격도 저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다음에 정권 교체돼도요 1년 내에 사단이 납니다. 또 촛불 같은 인간들이 또 돌고 일어나요. 국회 3분의 2 쥐고 있지, 권력기관 다 지었지, 헌법기관 헌법재판소부터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들이 권력을 쉽게 내놓는다? 그렇다 해가 뭐 군인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총을 들고 나오는 그런 나라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면 쉽게 뒤집어 버립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우리 지난 탄핵 정국에 봤잖아요. 용기 없잖아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0몇 명 중에요 뛰매고 나올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이 광우병 사태나 거짓 촛불을 들고 광화문을 또 메어도요 한 명도 국회의원들 안 나옵니다. 그때 누가 나라를 타국을 맡겠습니까?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고요.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탄핵 정국에서 우리 공화당이 있었으면 탄핵할 수 있었는가? 저는 그 사태가 또 벌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왜? 대학이 소학을 보고 칠 때는요 그냥 쳐버립니다. 너도 이 새끼야 악인데 무슨 소리 하냐. 너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놈이고 너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33년 구형을 했던 사람이고 결국은 22년을 형을 살고 있는 그 파국인데 너가 뭘 하냐. 이제 우리 공화당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8월 15일 날 사면대에 나오지 않은 확률 50대 50. 지난주는 또 안 나올 쪽으로 확 기울었어요. 지금 정부기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다 말이 달라요.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래서 8월 15일 대통령께서 나오셔야 된다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다 이제 해도 넘어가라 그런 여론이 있고 우리가 270만 명 성명을 통해서 국민의 민심을 전달했지 않습니까? 제가 8월 15일 이후에 우리 당 후보를 선출하고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것이 정치적인 예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사무총장을 통해서 공식 대선 일정 과정들을 1차적으로 제가 한번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일정적으로. 그래서 그게 무리하지. 왜냐하면 뭐 경선 대선 후보 모집부터 그 다음에 선출 후보 심사 선출 과정까지 다 해도 또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절차가 더 간단하게 넘어가겠지만 아무튼 그런 절차를 우리는 밟고 공식적인 대선 레이스로 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총선 때하고 똑같은 경우 나옵니다. 자, 이제 줄 다 씁니다. 자유우파에 있는 유튜브들 벌써 줄 잘 쓰대요. 권력, 불나방들 같이. 권력 따라 쫓아가잖아요. 다 여러분들 지금 바깥에 있는 정당들 다 따라갑니다. 우리 공화당 빼놓고 다 자기 지지하는 사람으로 다 정리될 것 같아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또 우리 공화당이 보수파 정권 교체에 또 배신의 역할을 한다. 또 배신자 프레임을 띄울 거 아닙니까? 근데 명분이 없어요.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묻고 가져가는 놈들인데 탄핵을 주동하는 놈들인데 그 배신자 프레임을 가져가면은 누가 또 인정하겠습니까? 아, 우리 지금은 옛날에는 99대 1 정도 됐을 거야. 99대 1 혹은 90대 뭐 10 투표 행위만 달랐지. 지금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 우리 공화당은 당연히 저래 가는 게 맞다 이래 보는 거야. 너가 잘못했지 뭐. 연대하고 연합하고 총선 때부터 그때부터 다 연대 연합하고 거기를 갔어야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에 대해서 너가 좀 떠들어줘야지.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대통령 선거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지었다고 떠드는 우리 공화당 보고 우리한테 탄핵했는 놈들이 우리한테 같이 안 한다고 우리를 분열 세력으로 몰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7월 마지막 최고위원회를 또 우리 중앙당 또 시도당 위원장님 연석회의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부분이다. 이제 우리 당이 어떠한 결단을 내릴 거냐. 저한테 부쩍 전화하는 국회의원 후배놈도 전화오고 나왔어요. 부쩍 가까운 척 하면서 한 10분이라도 좀 보면 안 됩니까? 보면 뭐라 하겠어요? 앞에 가가지고 또 그러잖아. 윤석열이한테 아주 원신 우리 공화당 대표 제가 만났다고 말이야.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 좀 깊은 고민들을 우리 공화당의 미래하고도 맞물려 있으니까 깊은 고민들을 하자. 저는 뭐 22대 국회에 아무튼 100만, 20만 책임당원을 통해서 교섭단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수권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정당다운 정당이 이제 제대로 된 민초정당이 하나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민초들, 국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당이잖아요. 이 정당을 어떻게 성공시켜야 되는가, 또 우리 창당 멤버뿐만 아니라 지금의
당원분들의 지금 우리 당원들의 책무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훌륭한 정당이 만들어졌고 이제 50만 가까이 가고 우리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정당이 수십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3정당이란 말이에요. 제3정당. 이 제3정당이 100만 당원을 가지고 20명의 국회의원을 가지면 그 다음 바로 향후 6년 후에는 바로 수권정당으로 간다.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책무면은 우리는 자유민주 체제 수호 정당으로 우뚝 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또 우리 당원들께서도 우리 당원들도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을 장황하게 하는 이유도 야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좋은지 저 사람은 정권 교체를 하는데 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그 정당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건지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야 아무튼 8월 15일 나오시던 저 대선 끝나고 나오시던 크리스마스 날 나오시던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4년 4개월 동안을 지금 저렇게 버티시는데 침묵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8월 15일 날 요즘 보면은요 언론에서 어디에도 헌정에서도 석방 하락하고 또 무슨 입 달린 놈들은 다 석방 하락합니다. 입 달린 놈들은. 근데 여러분들 석방 하락하는데 비꼬면 안 돼요. 그죠? 그거 좋은 현상이야. 그 전에 탄핵자들이나 이런 거 양심의 문제지. 양심의 문제. 유성민이 같이 탄핵은 내가 했는데 감옥은 윤석열이가 못했다. 그건 양심의 문제잖아요. 도둑오라고 문은 열어놨는데 도둑질은 다른 사람이 했다. 이거하고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양심의 문제지. 근데 아무튼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 얘기를 하는 어떤 사람들한테 비판할 필요는 없다. 그 또한 우리 공화당으로 봐서는 한 단계 예를 들어서 우리 공화당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바깥에 말씀 한마디 안 하시죠. 침묵을 하죠. 아무도 박근혜 대통령 박자도 안 꺼내고 말이죠. 그냥 박근혜 대통령 사진 들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선거 때 지나고 나니까 조용하다가 선거 되니까 또 주르륵 물리다니잖아요. 우리가 선거 위해서 정당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우리 공화당이 왜 이래? 야, 너가 생각할 때 우리 공화당이 제3당이라는 건 알긴 아냐. 너가 민초들이 모여가지고 국가 보증을 한 번 안 받으면서 우리가 제3당이야.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즉각적인 석방 270만 명의 서명부를 전국에서 받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시진핑 오면 전면전 하겠다고 선언하고 민노총하고 전면전 정교조 해체해야 된다. 김정은 방한하면은 올 때는 네 마음대로인데 갈 때는 네 마음대로 못 간다. 어디 제주도 간다 하니까 우리가 동경표까지 다 끊어가지고 동경에서 우리를 들어가자. 저희도 못 가게 하니까. 그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없었으면 박근혜 대통령 품성에 국민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고 계속 계실 거 아닙니까? 누가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면 전부 다 극으로 모는데 그거 되겠어요? 여기는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국민들한테 용기를 줬다고. 용기를. 이게 불법 거짓 탄핵이 그건 거짓이고 불이다 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전달해 준 거예요. 지금 이제 국민들이 알아. 박근혜 대통령은 돈 먹을 리가 없지. 그전에는 돈도 많이 묻다. 어쨌거나 많이 묻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 대부분 그래 맞다. 박근혜 대통령 돈 먹는 거 없다. 그렇게 바뀐 거예요.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잊지 않고 국민들이 우리가 시장 다녀보면 아시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빨리 모시라고.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지금까지의 동지들의 고통스러운 투쟁의 일환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아무튼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지금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변화들에
당대표나 지도부뿐만이 아니고 당원 동지들께서도 오랫동안 싸우다 보면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털어야 됩니다. 그거 한번 내려놓고 다시 창당 정신으로, 우리가 이제 8월달 들어가면 창당달이잖아요. 8월 30일이 창당 4주년 되는 달이고 8월 15일이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는 달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사안건 상정을 좀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직무대행의 사명수 대전현 대전시당 상임고문입니다. 대한애국당 창당 당시에 대전시당 사무처장을 하셨고 청주교육대학교 학사 석사를 마치시고 초등학교 교사교감 교장을 맡으신 교육계 원로십니다. 충북교육청 인사위원도 역임하셨습니다. 대전시당 위원장 직무대행의 사명수 위원장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사명수 위원장님에 대한 안건을 처리 동의를 받았습니다.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직무대행 사명수 위원장님을 인준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꼬리 푸시죠. 앉으세요. 네, 나오시죠. 임명장 사명수 우리공화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대행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7월 28일 우리공화당 대표 조은진 올립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말씀 하고 가세요. 이러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사안이 없습니다. 그동안 대전시당 하면은 정말 그야말로 창당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격동의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 5기 위원장이 되는데 다른 시도당보다 대전시당은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시도당에 대해서 정말 창피할 정도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표님 열심히 하시는데 뭔가 좀 노력 하나마 보탬이 되고자 제가 응했습니다. 박 대위원장 계셨을 때 이제 중앙당 당직도 맡으셨기 때문에 대전 시당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여를 하실 수 없었습니다. 대전시당 당직자가 있었지만 정말 유야무야한 상태에서 제가 상임부 맡으면서 모든 역할을 수행해 왔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도 전화 직접 하셔서 부탁을 하시는데 정말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노력 하나만 우리 대전시당 발전에 힘을 보탠다면 지금 다시 새 출발하는 의미로 정말 첫걸음을 떼면서 여러분과 함께 대전시당 도약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서 대전시당 사무처장 대행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당 사무처장은 임강석 동지로서 서울대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를 마치시고 대덕 노인복지센터에서 오래 근무하시고 현재 대전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에 재직하고 계신 분입니다. 임강석 동지를 대전시당 사무처장 대행으로 임명합니다. 임명장 임강석 우리 공화당 대전시당 사무처장 대행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7월 28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의진 올립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이주천 원장님이 남북통신선 문제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남북 사무소 폭파라는 불협적인 우려가 좀 침략을 당한 거잖아요. 침략을 당한 건데 거기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또 우리 공무원에 대한 피살, 살해, 또 화형 뭐 이러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짓들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급한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벌써 4년 5개월쯤 되잖아요. 문재인 정권 끝나면 감옥 안 가겠습니까? 이제 드루킹 사건 터져버렸잖아요. 울산시장 문제. 이제 줄줄이 이제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순간에 법정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아무튼 문재인의 앞날이 눈에 보입니다. 정권 자기들로 재창출하려고 좌파 독재들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첫째는 어떤 사회로 부정선거도 사회로 부정선거와 같은 부정선거 대책을 할 거다.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제가 20대 마지막에 사전선거 방지법, 부정선거 관련된 법안을 두 번의 청문회를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단체 고생하시는 많은 부정선거 관련되신 분들하고 협의를 국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지금 해야 될 일은요, 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은 상임위 몇 개 가져오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상임위 오만해서 상임위 내팽개치는 바람에 부동산 정책을 저렇게 실패하지 않아도 되는 정책을 막지 못했어요. 포퓰리즘 정책도 못 막았고 지금 북한의 이 소위 말하는 안보 문제도 균형이 많이 흐트러졌고요. 지금이라도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야당이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3일간의 투표, 사전투표 이틀, 그 다음에 본투표 하루, 투표일 하루 투표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선거 부정이 많이 일어납니다. 잣대기로 지역에 따라서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잣대기로 몰고 다니면서 투표를 하고 또 그런 일들이 선관위의 묵인하에 지역 그런 감정을 이용해서 그런 일들이 비비하게 일어납니다. 우선 사전투표를 막아야 됩니다. 야당이 절대 지금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 막는데 동의 안 할 겁니다.
자기들이 그 사전투표 이틀 만든다고 사활을 걸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투표한 투표권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들이 사전투표 제도가 막히지 않으면 거의 사전투표를 안 하셔야 됩니다. 표를 뺏긴다든지 표를 강탈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고 또 그렇다 않다 하더라도 국민의 의혹은 너무나 큽니다. 두 번째, 투표소에서 개표해야 됩니다. 요즘 제가 했던 말이 잘못 와전돼서 투표로도 가던데 그게 아니고 투표소에서 개표를 그 자리에서 개표하면 됩니다. 투표소에 들어가면요, 투표 참관인들이 각 당에 다 나와 있고요, 후보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지방선거일 경우에, 국회의원 선거일 경우에, 대통령 선거일 경우에는 무소속 후보의 투표 참관인도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참관인들이 각 투표소마다 다 있거든요. 2명 혹은 1명, 최소 1명, 2명씩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교대를 하기 위해서 투표 참관인들이 최소 2명 이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투표 참관을, 투표소 경비는 경찰들이 거의 다 합니다. 선관위가 유일하게 그걸 못하겠다는 이유는 선관위 인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선관위 인원 보충하면 됩니다.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그 투표 당일에 선관위에서 지정해서 소정의 절차를 밟은 사람들이 투표소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개표하면 됩니다. 사전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선거도 사전선거 했는 투표소에서 개표를 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투표 참관인들이 다 공동 사인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공개하지 않지 않습니다. 우선 그 두 가지로서 기본적인 투표 상황에서의 부정부패를 거의 90%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국민의힘이 전력을 쏟아서 해야 될 국민의 부정투표가 있다 없다의 차원을 떠나서 국민이 의혹되는 부분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정당의 대표가 그렇게 비아냥되듯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하면 안 되는 듯이 이준석이 얘기하는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의혹이 있으면은 그 정당 그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QR코드 사용을 막으면 됩니다. 벌써 행안위에서는 선관위에 보고 QR코드 금지를 하라 이렇게 공문 보낸 지가 몇 년 됐어요. QR코드를 막고 지금 막대 코드 사용하던 그 이전 방법으로 돌아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QR코드의 문제점을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QR코드 사용 안 해도 전혀 투표소 개표를 하는 순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 하듯이 투표소에 투표함을 투명 투표함으로 하면 됩니다. 투명 투표함. 프랑스에서는 지금 투명 투표함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사전투표를 막아야 되고, 두 번째 사전투표는 지금의 좌파들이 절대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사전투표에 투표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정당에서 지금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사전투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투표소 개표를 받아야 됩니다. 투표소 개표를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투표소마다 투표했는 숫자가 찍혀 나오고, 투표했는 숫자가 각 투표소마다 지금 프랑스식 투표함을 쓰면은 투표용지 넣는 순간에 몇 명이 들어갔다는 것이 다 찍힙니다. 투표함에. 그러면은 투표함에서 나갔는 그 도장을 찍는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나눠주는, 선관위에 나와서 나눠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 좀 바꿔주세요. 지금 사전투표에 대한 우려도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한 의혹들이 창원 보궐선거에서 이미 나타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이 사전 투표의 투표함 관리 문제, 또 투표용지의 가짜 투표용지 뭐 등등 선관위에서 제가 시연까지 하면서 보였던 일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았어요. 그 108명 중에 딱 6명 동의해줬습니다. 6명. 그리고 지금 투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잖아요. 또 부정선거 운동하는, 부정선거 활동하는 분도 우리 공화당이 거기에 참여한다 안 한다를 가지고 여러분들 비판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정말로 개별적인 부정선거 활동에 참여하는 데 대해서 우리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정당으로서 우리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제가 당대표로서 법안을 냈고, 그것을 수도 없이 언론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제가 국회 토론을 통해서 사전투표 금지, 부정선거 금지 법안을 제가 만든 사람입니다. 내용을 제가 제일 많이 알고, 행안위 간사로서 행안부 장관하고 선관위를 데려놓고 가장 많이 따졌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국민들이 국민의힘 보고 이게 부정선거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의혹이 있으면은 그 의혹에 답을 줘야 되는 것이 야당이고, 또 그 야당이 그것이 실질적으로 있던 의혹이 있던 그거에 대해서 회피하고 그런 투쟁하는 사람들 보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오늘 부정선거 문제도 우리 공화당에서 인식을 하셔야 될 게, 제가 냈는 부정선거 방지법 그걸 가지고 하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해버리고, 또 전국의 사전선거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해버리면 개표도 1시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러고 보안 장치 설치해서 나중에, 왜냐하면은 각자가 투표소에서 투표했는 개표 상황을 다 알지 않을까. 각자의 후보들의 사람들이 바꾸치기 하질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아주 간단한 부분이 있는데도 왜 그것을 안 하냐. 법안까지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야당이 그 투쟁을 정확하게 좀 해라. 그것도 국민의힘이 지금 102석인지 101석인지 하도 뭐 이상한 부정부패들 마애가 도망간 놈이 많아가 104 놈인지 100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몇 명이에요 지금? 국민의 지금 몇 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공화당 입장은 명확하다. 당대표인 제가 내는 부정선거 방지법을 좀 더 면밀히 국민의힘이 검토를 해라. 그 다음에 자기들이 참여 못하더라도 투쟁하는 데 대해서 비아냥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비아냥거리지 마라. 그 윤석열이 이번에 뭐 이준석이 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 감이 안 됩니다. 대통령 감이 안 돼요. 사실은 뭐 윤석열이 저는 뭐 대통령 주체원을 얘기도 그렇게 좌파 독재 정권한테 부역자 역할을 하고 보가오시겠던 사람은 오늘 뭐 대통령 이번 정권 교체의 주체자가 될 수 없다고 제가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 방법은 윤석열이 맞았어요. 윤석열이 국민의힘 들어가는 중간에 정권 교체는 끝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뭐 최재형이 들어가서 최재형이 20%, 윤석열이가 25% 얻으면 그나마 정권 교체 가능해요. 그렇지 않고 같이 나물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저거 입맛대로 하겠다고 들어가는 순간에 끝난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준석이가 알라라는 거예요.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기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가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은 후보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가 못 견딘 것 같아요. 그러면 안철수는 들어갑니까? 안철수한테 저렇게 해놓으면 안철수가 또 대통령 후보 나오면은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조원진이 나가고 안철수 나가고 다 나가고 그 다음에 하면 정권교체가 어떻게 됩니까?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건너먹었다는 거예요. 안철수나 윤석열이가 정권교체 주체자가 되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도 좌파들이 겁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왜 얘기해요? 통신선 연결하는 그 순간에 뭡니까 벌써? 부품공작 하겠다는 거예요. 부품공작. 여러분들 지금 문재인 정권 저 좌파 독재 정권의 오른손 왼손에는 모든 칼들을 다 쥐고 있어요. 북풍의 칼도 쥐고 있고 중국 시진핑도 들어가서 또 헛소리하고 재정으로 돈 막 풀고 언론방송 장악대가 있는 방송사들이 지금은 후보끼리 싸우니까 말을 못하는데 후보 결정되는 그 순간에 3개월 동안 떠듭니다. 3개월 동안 영웅을 만들어버려요. 한쪽은 바보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종편 문제 때문에 목에 걸리가 있는 TV조선이나 채널A나 다른 쪽에서 저항할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뭘 가지고 정권 개최를 하겠다는 겁니까? 뭘 가지고? 유일하게 정권 개최할 수 있는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돼서 나오셔서 그분이 정권 개최를 국민들한테 호소할 때 이기는 방법 그 하나밖에 없어요. 정권 개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 하나 방법밖에 없는데 탄핵의 강을 묻고 탄핵의 강은 들어가면 빠져 죽는다. 자, 그 책임 누가 질 거냐? 자,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외면해버리고 언론 방송은 이제부터 후보 정해지면 이낙연이 되든 이재명이 되든 여러분들 신화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KBS, MBC, SBS만 보는 국민이 절반이에요. 시골은 종편 안 봅니다. 뭘 가지고 이게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정권 개최를 하작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강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여기는 제가 보는 이 국민의힘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니면서 투표를 높여가지고 손에 손잡고 이번 좌파 독재 정권 몰아내러 가자고 해도 될까 말까 안 돼요. 앉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나오면은 윤석열하고 반대쪽 길을 갈 거야? 아니야. 좋은 손을 들어줄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따위 생각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소화적인 판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까? 저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끝났다고. 같이 그 나물에 그 밥 다다가 한몫에 빠져가지고 탄핵의 강매에 빠지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에 그 불의의 강에 빠지는 거예요. 용기 없고 정당성도 없는 그 강에 다 빠져 죽게 생긴 거야 지금. 그 판단을 못 하더라.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한 5년 투쟁하다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들이 돌아서는 모습도 다 보고 배신하는 모습 다 보고 또 배신자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카멜레온같이 변하는 모습도 다 보고. 이학재 한번 더 얘기할 거예요. 이학재가 박근혜 대통령 2016년 탄핵 정국에서 탄핵 소추하기 전에 재선 의원이면서 초선 의원들 불러가지고 다니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2번 했는데 자기 뜻이 대통령 뜻이라는 거야. 그래야 초선들 속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다른 정당에 맞는다고 탈당했잖아요. 대통령 탄핵시키고. 그런 인간이 윤석열이의 무슨 최고의 위치에 참모 중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에 서 있더라고. 윤석열이 눈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2번이나 했는데 여러분 삼국지 보셨잖아요. 삼국지에 다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네 군주를 배신한 놈은 나도 배신할 거 아니냐. 그 자리에서 목 쳐버리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이학재란 말이에요. 이학재를 자기의 가장 참모로 앉혀놓는 윤석열이 사람 크기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놈들을 정치판에 다 알아요. 이학재가 뭐하고 돌아다녔는지. 12월 19일 날 탄핵 전에 이학재가 초선 의원들 다니면서 뭐라고? 초선 의원들이 그 당시에요. 5월 달에 선거 치렀잖아요. 5월 달에.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 잘 몰라.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내가 말이지 인수위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실장도 하고 뭐도 하고
비서실장을 2번 했는데 내 뜻이 대통령 뜻 아니냐, 내를 믿으라 하고 거짓말하고 제일 먼저 탄핵에 도장 찍고 바른정당의 유선민 따라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간을 앉혀가지고 놓는 윤석열이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은 뭘 하겠어요? 왜 도망가지 아십니까? 이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대고 할게요. 안천시장 하고 싶은데 인천시장 안 시킨다고 하고 도망간 거예요. 인천시장 여론조사 안만 해봐도 될 수 있는 인천시장이 안 나오니까 이정목 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놓고는 대통령한테 그거 안 해줬다고. 권영세 중국 대사 시켜주는데 비서실장 안 시켜준다고 박근혜 대통령 등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판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하면 더 까발리려고 그래. 내한테 그 거짓말이라고 내한테 덤비 들어봐라. 더 까발릴 테니까. 이정열 우리 공화당 조원재하고 사진 찍히고 봐봐. 본회의장에서 도망다닌 사람이야. 사진 찍히면 안 된다. 그런 비굴한 정치인들이 입이 살아있다고 나불나불대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이게 우라통이 터진다. 그 인간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주동 멤버로 가 있습니다. 주동 멤버. 그 인간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당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강직하고 진실되고 정의롭지 않으면은요, 우리 공화당이 지금 5년차 투쟁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갈 길은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가는데 거기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보다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해라. 전부 그 메시지 하나 나온다 안 나온다 가지고 온 장난을 치고 있다가 말이지, 결국은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입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그놈들이 발로 말이지 우리를 그거라고 하고 쌍욕을 하면서 우리를 발로 찼잖아요. 그 배신자들, 용기 없는 놈들이. 그렇게는 여러분들 당당해야 돼요. 누구한테 가서도. 우리 공화당은요, 이제 다 알아요. 국민들이. 저 사람들 지독한 사람들이다. 저렇게 요거도 먹는데도 자기 할 말 다 하고 서명대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서명대 얘기 나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서명대 이 발표를 다 안 했지. 오늘 여러분들 1인 서명대로 저희들이 돌았는데, 우리가 서명대가 보통 체벌했을 때 106개 팀이 했어요. 일주일에. 오늘 서명대 팀이 90개 팀입니다. 1인 서명대 하든 서명대 나눠서 하든 90개 팀이 서명을 222곳에서 한 거예요. 222회를 한 거예요. 90개 팀. 여러분 놀라운 현상입니다. 90개 팀이 222곳에서. 그러니까 이게 벌써 서명이 22,000명이 넘고 일주일 당원이 6,280명이죠. 또 지금 서명은 하는데 서명부를 중앙에 전달하는 그런 서명대가 있습니다. 그거 서명대 한다고 뭐 유튜브들 붙어 있잖아요. 그 유튜브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욕들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준지 간에. 이번에 부산에서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당대표는 없는 돈 쪼개가지고 런닝을 제가 차 안에서 3번 갈아줍니다. 3번. 물이 줄줄줄 흘러서. 그런데도 내일 모레 50회 희망배당 트럭을 하잖아요. 희망배달을 하잖아요. 국민을 만나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서명대 되고 욕하고 행사했는데 좀 마찰이 있을 수 있죠. 그 집행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욕하고 막 다음 비르고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대표는 표를 얻으러 가고 국민한테 다가가서 좀 더 겸손해지고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서명대 보고 제가 파파존한테 그런 거 권리 줬어요? 안 줬잖아. 파파존은 물론 안 그러지만
어느 누구한테 당원들한테 욕 마음대로 하고 어느 누구한테 국민들한테 있는 욕 없는 욕 마음대로 하라고 언제 어느 유튜버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최소한도로 우리 공화당에 와서 유튜브를 찍고 하는 분들은 당의 방침에 좀 따라줘야 돼요. 어디 화풀이하러 유튜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좌파들하고 싸우고 독재자들하고 싸우고 배신자들하고 싸울 때는 이제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누구 한 사람도 요거도 먹을 사람 없어요. 우리 당은 누구도 누구한테도 당대표한테도 요거도 욕받을 그런 잘못한 사람 없습니다. 자제해야 됩니다. 자제. 특히 우리 공화당 유튜브라고 제가 유튜브 활성화하자 했는데 한 유튜브들 검증 안 되는 유튜브들 많잖아요. 당에서는 그 유튜버들이 한 달, 두 달, 세 달 이분들이 5,000달이 올라올 때까지는 다 검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구독자 5,000 올라올 때까지는 다 봐요. 매일 못 봐도 들어가서 한 번씩 본다고요. 그러면은 자제해야 돼. 당대표가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 그래서 좀 더 겸손해져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거 잘못된 거에 대해서 문재인은요, 이준석이 이런 자들 욕하세요. 좌파들, 배신자들 욕하세요. 그 자들은 용서하지 마세요. 단지 하나, 우리가 접하고 있는 국민들, 또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몰라서 할 수가 있으니까 부드러운 말로 하는 것이 좋다. 또 그럼 뭐 좌파들한테 욕 안 하고 말이지 당원들하고 욕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으면 구독하지 마세요. 다 빠져나오세요. 다 빠져나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안한무인이고 말이지. 유튜브도 우리 공화당의 하나의 봉사활동의 하나예요. 유튜브도 하나의 봉사활동의 하나라. 우리 당은 당대표부터 다 봉사자잖아요. 봉사자. 다 봉사자잖아요. 어느 당대표가 기소가 5건데도 웃고 다니면서 매달 몇 번씩 재판 받아야 되고 그래도 돈 한 번 안 받고 다녀도 잘 웃잖아요.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다. 저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제 짊어진 짐이 그거라고 보는 거예요. 제 짊어진 짐이. 제가 내한테 주어진 짐이다. 이건 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유튜브 분들이 이제 당의 특히 공식 행사에서 당의 공식 행사 하는 사람들이 바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다 판단하고 그 사람들이 고발할 것은 뭐 법적으로 고발하고 그 사람들이 따질 것은 따지는 겁니다. 유튜브들이 막 나서서 막 싸우고 그래서 또 하나는 아니 뭐 당대표가 얘기하고 있는데도 뭐 지망스럽게 가서 얘기하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웃고 말이지. 다른데 가가지고 여기서 공식 행사하고 있는데 저쪽에 뭐 좌파들이 한 가운데 이렇게 해가 전부 그거 가가지고 사는 중 그럼 뭐 민노총 뭐 좌파들 시장 상인 하나 뭐 한다고 무슨 뭐 그게 뭐 대단한 거 무시해버리는 거지. 무시해버리는 거야. 내가 한마디 하잖아요. 경찰 막무를 이렇게 보잖아요. 당신들이 내가 16차를 희망 배달을 다니는데 이렇게 경찰 경비가 허술하면 처음 봤다고 대처가. 그렇게 싸우려면은 강한 놈하고 싸우지, 강한 놈하고. 그래서 오늘 서명대 운영 결과를 보면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 당원들 굉장히 빨라요. 이게 뭐 4단계 더 가고 3단계 더 가는 거 벌써 1인 서명대 더 가버리죠. 1인 서명대 하는데도 서명대 하는 사람 저저 떨어져서 1인 피켓 시위하는 사람 저 떨어져 전단지 돌려서 아무 상관없잖아요. 떨어져 있는 거. 한테 안 모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전환을 빨리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참 대단하구나. 정말 대단한데 다음 주는 다 쉬어야 됩니다. 다음 주는 서명대도 다 쉬셔야 돼요. 허평한 대표님 전화 와서 조 대표 한마디 안 하면은 또 막 나가서 다음 주도 하는데 그러면 사무처나 당직자들 쉬겠나.
조 대표가 그 휴가라고 해가지고 서명대 하고 있으면 조 대표 당연히 시겠어. 서명대 돌아다녀야 되지. 한상수 교수도 저한테 떨고 가시더라고. 휴가도 보내면 뭐합니까? 서명대 하면 다 서명대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휴가 하고 그 대신에 이번 주에 오늘 수요일 아닙니까? 이번 주 금토일 3일 동안 뭐 목요일 날은 집회 신고 문제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집회 서명 잡힌 거라고 내일부터 목금토일 4일간 열심히 서명대 해서 그 다음에 주 8월 첫째 주는 여러 가지 구상도 좀 하시고 또 차분하게 상황들도 좀 여러분들도 판단하시고 어르신들 지금 특히 수도권은 40도입니다. 40도. 제가 이 말 또 혹시 그 투쟁의 열기에 조금 그런가 싶어서 아이고 막 그까지 뭐 간 줄 아세요 전부. 그렇게도 갈 사람 다 갑니다. 아무튼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명대 다음 주는 이번 주에 다음 주 목까지 다 합시다. 네. 다음 주는 서명대도 한 주 쉬는 그렇게 쉰다고 뭐 쉬겠습니까? 다들 그래도 나름대로 구상도 좀 하고 좋은 지가 뭐 하는가 희망 배달 못 보신 분들 희망 배달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최고위원회 몰아보기 최고위원회 당대표 발언 몰아보기 이런 거 좀 만드세요. 그럼 앉아가지고 휴가 기간 동안에 당대표가 6월달 한 달 동안 무슨 말 6월달에 제가 되게 6, 7월달 되게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특히 지난주 이번 주도 많이 했는데 이런 몰아보기 있잖아요. 몰아보기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그래서 다음 주는 서명대 하시는 분들이 가족과 함께 또 여러분들이 하나의 여러분들이 정치인이에요. 이제는 우리 당이 여러분들이 당대표예요. 전국 구상하셔야 돼요. 전국 구상. 당대표 혼자 전국 구상하라고 놔두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음 주 한 주는 전국 구상하는 주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박수 쳐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튼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여기 잘 보이시죠?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서명대 우리가 전체가 몇 개죠 이게? 이게 106번 서명대를 1월달부터 7월달까지 했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불러드리면은 나라봉이 서명대가 나라봉이 영등포갑 연합 나라봉 봉사단 이래가지고 서명대가 1월달부터 7월달까지 35번 서명대를 하고 35번.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했는 데가 부산시당 박선식 문수자 이 팀이 109번 했어요. 109번. 박수 한번 쳐줍니다. 그 다음에 대구 동래구도 80번, 뭐 서하구 79번, 그 다음에 대구 달성군 우리 이성우 최고 송해공원 달성군이 67번, 그 다음에 중랑구 52번, 뭐 이렇게 7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지금 방에 공간이 좁아서 텔레비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그거 이제 USB 딱 누르면은 서울 딱 치면은 어느 서명대가 오늘 서명대 이번 주 서명대를 했느냐.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서명대 담당자 누구야? 신민호 모르겠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투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서명대를 한다고 유튜브에 서명대는 올라오는데 서명하고 당 입당원서를 한 번도 안 갖다 주는 데는 도대체 뭐야? 그거는 뭐가 이상하지? 분명히 유튜브에다가 서명대 합니다 하고 막 서명대 공지가 나오고 서명대 하는 것도 막 찍어요. 그런데 우리 당에는 한 번도 안 갖다 줘. 이런 파악을 좀 하시라고.
서명대 하면은 당일 써가지고 공유해가지고 그 다음날 서명대는 토요일날 주라니까. 그 다음날 바로 발송, 월요일날 발송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 다 나와요. 유튜브 막 1인 서명대 한다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몇 달 동안 서명대를 했는데 왜? 김경희 팀장 무슨 뜻이죠 그럼? 서명대를 했는데 우리 당에 서명 용지도 입당 원서도 하나도 안 들어와. 이거는 문제가 있죠. 또 서명대를 하는데 입당 원서를 안 받아. 이게 다 나와요 이게. 그래서 서명대를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어제 석방, 어제는 8.15 즉각 석방, 그 다음에 우리 당을 알리는 입당, 요즘은 뭐 이상한 당들도 전부 다 뭐 입당 원서 받는다고 다 붙여놨더라고. 이제 우리 공화당도 우리 공화당이 하니까 저거 되겠다. 되긴 뭐야 개뿔되겠다. 될 것 같아 이거 안 됩니다. 그거 할 사람도 없어요. 우리 당 같이 맞아. 제발 휴가를 마셔야 돼. 또 이렇게 한다고 휴가 대표가 막 할 사람 하라 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몰아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